옥탄이 되고, 치환체가 프로필 긴데 연결탄소 위치의 숫자가 작게 나오려면 맨 왼쪽 탄소가 1번 탄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 그래서 이 화합물의 이름은 4프로필 옥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룰 넘버 3. 이 경우는 치환체가 2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치환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치환체들이 붙어있는 페어런스 사슬의 각각의 탄소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야 하는데, 그 위치를 나타내는 그 숫자의 전체 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치환체 탄소 연결 위치가 정해진 다음에는 치환체 이름은 그 치환체의 알파벳 순으로 해서 앞쪽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연결 위치 숫자를 같이 포함해서 명시합니다. 자, 아래 예를 보겠습니다. 자, 왼쪽의 예를 보면 먼저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을 찾으면 제일 길게 연결된 게 지금 탄소 8개짜리 사슬이니까 옥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환체가 메칠기고 에칠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이 연결되는 숫자의 전체 합이 작게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오른쪽 탄소를 1번 탄소라고 하면, 자, 1, 2, 3, 4, 4번 위치에 에칠기가 연결이 되고, 5, 6번 위치에 메칠기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을 1번 탄소라고 했으면 4번에 에칠, 6번에 메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왼쪽 탄소를 1번이라 했을 때 1번, 2번, 3번. 그래서 메칠기는 3번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5번. 에칠기는 5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5번 에칠, 3번 메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의 합을 보시면 왼쪽을 1번 탄소로 했을 때가 그 합이 3하고 5, 그래서 8이 나와서 오른쪽으로 1번으로 했을 때 4번, 6번 나온 것보다 전체 숫자의 합이 더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왼쪽 탄소가 1번 탄소가 돼서 3번 탄소에 메칠기가 연결되고 5번 탄소에 에칠기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치환체 이제 이름을 쓸 때는 알파벳 순으로 써야 되니까 에칠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메칠기가 오는데, 이 각각의 연결되는 위치 숫자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칠기는 5번이었으니까 5-에칠, 그 다음에 3 메칠 옥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치환체를 연결할 때는 한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하이픈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자, 룰 넘버 4. 같은 종류의 치환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같은 치환체가 있다면 다이, 3개면 트라이, 4개면 테트라. 이런 식으로 동일한 치환체의 이름을 합쳐서 하나로 명시하는데, 치환체가 붙어있는 페어런츠 사슬의 탄소 위치는 각각 별도로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예를 보시면 페어런츠 하이드로카본은 연속된 사슬 제일 긴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페어런츠 하이드로카본은 헥산이 되겠고, 메칠기 2개가 치환되어 있습니다. 메칠기 2개니까 다이메칠이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의 연결 위치를 가능하면 숫자 작게 나타내려면 오른쪽 탄소가 1번 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2번, 4번 위치에 메칠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2개 연결된 숫자는 각각 표시해줘야 되니까 2하고 콤마,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하이펀,
두 개의 메칠, 다이메칠, 그 다음에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 이름, 헥산. 그래서 요 물질의 이름은 2,4 다이메칠 헥산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를 살펴보면, 자, 이 경우는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헵탄이 됩니다. 메칠기가 두 개가 있고 에칠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치환체의 전체 탄소 연결 위치 숫자가 작게 나오려면 오른쪽 탄소가 1번 탄소여야 합니다. 그래서 1, 2, 2번에 메칠기 하나 붙어 있고 3, 4, 5, 5번에 메칠기 하나, 에칠기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이름을 붙이려면 알파벳 순 어느 게 먼저 나오죠? 치환체 이름. 자, 에칠기가 먼저 나오는데 5번 탄소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5, 에칠. 하이픈하고 메칠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위치가 2번하고 5번이니까 2,5. 그 다음에 두 개의 메칠이니까 다이메칠. 마지막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 이름 헵탄. 그래서 요 물질의 이름은 5에칠 2,5 다이메칠 헵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언급될 사항은 치환체 알파벳 순서를 정할 때 다이, 트라이, 테트라 이런 것처럼 숫자를 나타내는 거나 또는 세크뷰틸, 터트뷰틸처럼 세크나 터트를 이렇게 나타내는 말은 알파벳 순서를 정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를 나타내는 적도, 아이소, 사이클론은 무시되지 않고 고려돼서 알파벳 순서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아래에 있는 화합물의 이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좀 복잡하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치환체의 종류가 어떤 건지 찾으시고 만일 같은 치환체가 있으면 같은 치환체의 개수를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치환체가 연결되는 탄소 위치의 숫자의 합이 작게 나오도록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 사슬의 1번 탄소 위치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즉 왼쪽이 1번이 되는 게 전체 연결 숫자가 작게 나오느냐 아니면 오른쪽 탄소를 1번으로 했을 때 치환체 연결 위치가 더 작게 나오느냐 그거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15초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이와 같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긴 사슬의 탄소수가 몇 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길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데칸이 되겠습니다. 치환체가 에칠기가 3개가 있고 그래서 트라에칠이 되고 그 다음에 메칠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연결되는 이 탄소의 위치를 가리키는 숫자가 적게 나오도록 어느 쪽이 이 숫자가 적게 나올까요? 왼쪽이 1번 탄소일 때가 적게 나올까요? 아니면 오른쪽이 1번 탄소일 때가 더 숫자의 합이 적게 나올까요? 자, 왼쪽이 1번일 때가 숫자의 합이 적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그래서 3번 위치에 두 개의 에칠기가 연결되어 있고 4, 5, 6 요 6번에 에칠기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7번 위치에 메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의 이름은 3,3,6 트라이에칠 7 메칠 데칸이 되겠습니다. 자, 룰 넘버 5. 이 경우도 치환체가 2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치환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치환체들이 탄소
연결 위치의 숫자 전체 합이 나오는 방식이 서로 같을 때, 즉 왼쪽 탄소를 1번으로 해서 카운트를 하는 경우나 오른쪽 탄소를 1번으로 해서 카운트 했을 때 치환체가 연결되는 탄소의 위치를 가리키는 숫자가 똑같이 나올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어느 경우가 더 좋으냐 하면 알파벳이 빨라서 이름의 앞쪽에 나오는 치환체에 더 작은 숫자를 부여하는 게 선호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왼쪽 예를 보시면 Cl그룹하고 Br그룹이 붙어 있습니다. 즉 할로겐 원자들이 치환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할로겐 원자들이 치환체가 됐을 때 그때 이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F는 플로로, 그다음 Cl은 클로로, Br은 브로모, I는 아이오도, 이렇게 치환체 이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벤젠 링에 이렇게 NO2 그룹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치환체 NO2 그룹은 나이트로라고 접두사로 명칭을 합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화합물의 이름은 어떻게 되냐 하면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은 뷰탄이고, 자, 이 경우 왼쪽 탄소를 1번으로 하게 되면 Cl은 2번 탄소로 연결이 되고 Br은 3번 탄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알파벳으로 하게 되면 브로모가 먼저 나오니까 3브로모 2클로로뷰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탄소를 1번으로 하게 되면 Br이 2번 탄소로 연결이 되고 Cl이 3번 탄소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름을 붙이면 2브로모 3클로로뷰탄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1번으로 해서 숫자를 매기나 오른쪽을 1번으로 해서 숫자를 매기나 이 경우에는 2번, 3번으로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치환체가 연결된 탄소 위치의 숫자가 동일하게 나올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선호가 되냐 하면 앞에 나온 치환체, 즉 알파벳이 먼저 오는 치환체에 작은 숫자를 부여하는 게 더 선호됩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은 아래가 아니라 2브로모 3클로로뷰탄이 선호가 됩니다. 꼰대. 자, 오른쪽 예를 또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헵탄이 되고, 왼쪽을 1번 탄소라고 하면 1번, 2번, 3번 탄소에 에틸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 4번, 5번 탄소에 메틸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에틸, 5메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1번 탄소로 했을 때는 1, 2, 3번에 메틸, 그 다음에 5번에 에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똑같이 3, 5로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알파벳이 먼저 오는 에틸이 더 작은 숫자를 갖는 게 선호가 되니까 이 물질의 이름은 3에틸, 5메틸 헵탄이 선호가 됩니다. 즉 왼쪽을 1번 탄소로 하는 게 더 선호가 됩니다. 룰 넘버 6입니다. 이것은 치환체 이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IUPAC에서는 치환체 이름에 아이소프로필, 아이소뷰틸, 세쿠뷰틸, 터투뷰틸 이런 것을 써도 무방하다고는 얘기하지만 더 체계적으로 이 치환체 이름 짓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치환체 자체가 길고 복잡한 경우에 이렇게 단순한 이름으로 그 치환체의 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IUPAC에서는 이 치환체 이름 붙일 때도 체계적인 명명법을 따르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왼쪽 화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합물은 하이드로페어런스 카본이 헵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치환체가 이 아이소프로필기가 치환체가 됩니다. 아이소프로필을 그대로 치환체 이름으로 쓰게 되면 연결되는 탄소 위치는 1, 2, 3, 4번이니까 4아이소프로필 헵탄이 됩니다.
그런데 IUPAC에서는 이 아이소프로필기도 체계적으로 이름을 좀 붙여 나가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프로필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에탄에 메칠기가 붙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치환체도 긴 게 주사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격가지로 해서 그렇게 치환체 이름도 붙이면 좋겠다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프로필 기가 IUPAC이 권장하는 체계적인 이름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페어런트 하이드로카본에 연결되는 그 탄소가 무조건 1번 탄소고 그 다음에 이 탄소랑 제일 길게 된 게 지금 이 두 개짜리니까 에칠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칠기에 또 메칠기가 붙은 꼴이 되죠.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은 가로로 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표현을 하고 이 메칠이 몇 번 탄소랑 붙어 있죠? 여기 1번 탄소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메칠 되고 전체는 에칠기가 돼서 요 노란색에 있는 요 아이소프로필기는 세계적인 이름으로 바꾸면 가로 열고 1, 메칠, 에칠, 가로 닫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환체에 붙어 있는 이 아이소프로필기의 이름이 이 가로 안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요 가로 안에 요 가로 표현이 IUPAC에서 권장하는 체계적인 명령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연결되어 있는 격가지는 아이소뷰틸기인데 아이소뷰틸기를 그대로 이름으로 쓰면 전체는 탄소가 10개니까 데칸이 되고 그 다음에 연결 탄소 위치 작은 게 5번이 돼서 5아이소뷰틸 데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소뷰틸을 체계적인 명명법으로 바꿔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페어런트 사슬과 연결된 탄소가 무조건 1번 탄소니까 이게 1번 탄소 여기 전체는 3개니까 프로필 그 다음에 그 밑에 메칠기가 연결되는 게 2번 탄소니까 요 노란색의 지금 아이소뷰틸기는 체계적인 명명법에 의하면 가로 열고 2메칠 프로필 가로 닫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소뷰틸기는 IUPAC 체계를 따르면 2메칠 프로필기로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사실은 이렇게 아이소, 뭐 세크, 터트 이런 이름을 쓰는 게 훨씬 더 간편한데 왜 그러면 체계적인 시스템을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이름을 짓게 하느냐? 간단한 구조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 치환체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지면 그 격가지 자체에서도 여러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IUPAC에서는 이 격가지도 체계적인 명령법에 의해서 이름을 짓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체계적인 명령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룰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명령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실 때는 이해가 좀 쉽고 잘 되고 그렇지만 나중에 직접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거나 실제로 접했을 때는 생각보다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또 잘 모를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명령법에 대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명령법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제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그냥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나 이제 문제 10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 중에서 10번에 B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구조식이 컨덴스트 형태로 해가지고 CH3, CH2, 그 다음에 C에 CH3 3개 이렇게 구조를 줬습니다. 이 탄소가 CH3 3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 이쪽, 이쪽. 자, 그러면 이 화합물의 이름은 무엇이 될까요?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은 뷰탄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CH3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요쪽 탄소 아래 위로 지금 CH3가 있는, 지금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은 하나, 둘, 셋, 네 개짜리고, 뷰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CH3가 요 탄소로 붙어 있으니까, 오른쪽부터 1번, 2번 하게 되면 이게 2번 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B번의 화합물의 이름은 2,2, 그 다음에 메칠기가 두 개니까 다이메칠 뷰탄이 되겠습니다. 사이클로알칸은 탄소가 고리 형태로 연결된 이루어진 알칸을 말합니다. 탄소 간 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슬형 알칸, 이를 어사이클릭 알칸이라 하는데, 이보다 탄소-탄소 연결이 두 개가 더 있어야 되고, 이에 따라 두 개의 탄소-수소 결합이 줄어들어야만 합니다. 그 결과로 사이클로알칸의 분자식은 꼰대. 알칸보다 어사이클릭 알칸보다 수소수가 두 개가 줄어들어 CnHen이 되겠습니다. 사이클로알칸의 이름은 구성하고 있는 전체 탄소수와 같은 사슬형 알칸의 이름 앞에 사이클로란 접두사를 더해서 명명하면 됩니다. 이 예를 보시면 이 세 개로 이루어진 알칸이니까 프로판, 고리 형태로 있으니까 사이클로프로판. 맨 오른쪽을 보시면 탄소 6개가 고리 형태로 있으니까 6개니까 헥산, 그 다음에 링 형태니까 사이클로헥산, 이렇게 명명하면 됩니다. 사이클로알칸을 이와 같이 컨덴스드 형태나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등으로 간략히 뼈대 구조, 영어로는 스켈레탈 스트럭처라 그럽니다. 뼈대 구조로 나타냅니다. 자, 이 경우 각 변은 탄소-탄소 시그마 결합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두 개의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 탄소를 나타냅니다. 어사이클로알칸, 즉 사슬형 알칸의 경우에도 사이클로알칸의 경우처럼 아래와 같이 지그재그 형태의 뼈대 구조로 화학식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화학 분야, 특히 유기화학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겠지만, 유기화학을 배우는 여러분 학생들에게는 매우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유기화학 책의 본문이나 연습 문제에서 뼈대 구조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본 강의에서는 어사이클로알칸, 사슬형 알칸에 대해서는 뼈대 구조로 나타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과제나 시험에서 사슬형 알칸의 구조를 뼈대 구조로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사슬형 알칸의 구조에 대해서는 절대로 뼈대 구조로 나타내지 마십시오. 사이클로알칸의 명명법의 기본적인 사항은 앞에서 언급한 사슬형 알칸의 명명법 룰을 따릅니다. 룰 넘버 1,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자, 먼저 이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사이클로알칸에 탄소수보다 적은 치환체가 이게 하나 붙어 있을 경우 아래에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사이클로알칸이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이 돼서 그 이름이 뒤에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메칠기, 에칠기가 치환체 이름으로 해서 앞쪽에 오게 됩니다. 자, 사이클로알칸에 치환체가 이렇게 하나 있을 경우에는 굳이 이 연결된 탄소 위치를 가리키는 번호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치환체가 붙어 있는 탄소가 탄소 1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치환체 앞에 연결 위치를 가리키는 번호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같은 경우인데요. 오리를 형성하고 있는 사이클로알칸의 탄소수보다 더 많은 더 긴 탄소를 갖는 치환체가 만일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페어런트 하이드로카본이 이 사이클로뷰탄이 아니라 이 펜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펜탄이 페어런트 하이드로카본이 돼서 이름이 뒤에 오고, 그 다음에 이 사이클로뷰탄이 치환체 이름인 사이클로뷰틸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서 이 이름은 사이클로뷰틸 펜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치환체가 사슬형에 가서 붙는 거기 때문에 이 치환체가 붙은 탄소의 위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 1번 위치에 지금 붙어 있다고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이런 숫자를 이 경우에는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룰 넘버 2. 이 경우는 치환체가 아래와 같이 두 개 있을 경우입니다. 사이클로알칸에 치환체가 두 개만 있을 경우에는 두 개의 치환체 중 알파벳이 빠른 치환체 이름에 연결 번호 1번이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치환체의 연결 번호가 가장 작게 나오도록 우리가 방향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예를 보시면 사이클로펜탄이 페어런트 하이드로카본이 되고 하나는 메칠기, 하나는 프로필기입니다. 근데 메칠기가 알파벳으로 먼저 오니까 이게 1번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필기니까 1번, 2번 되는 게 번호가 작게 나오니까 프로필기는 2번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의 이름은 1메칠 2프로필 펜탄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페어런트 하이드로카본은 사이클로펜탄이 되고 두 개의 치환체를 갖는데 하나는 에칠기, 하나는 메칠기를 갖습니다. 이 경우에는 에칠기가 알파벳이 빠름으로 앞쪽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칠기에 연결된 번호가 1번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가 1번이 정해지면 오른쪽으로 도는 게 이 메칠기 숫자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칠기는 3번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의 이름은 1, 에칠, 3, 메칠, 사이클로 펜탄이 되겠습니다. 자, 룰 넘버 3입니다. 이 경우에는 치환체가 3개 이상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로알칸의 치환체가 3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연결 번호 위치 1번을 갖게 되고, 이제 나머지 2개를 작은 숫자가 나오도록 그 방향을 정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왼쪽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이클로헥산에 각각 에칠, 메칠, 프로필기 이 3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1번 연결 번호를 갖게 되고, 그 1번 연결 번호를 어떤 식으로 정하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연결되는 그 번호가 작게 나오도록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프로필과 연결된 이 탄소 위치를 1번으로 놓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카운트를 해가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돼서, 그래서 1번에 프로필기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메칠기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에칠이 4번에 있게 되는 경우가 가장 이 3개의 치환체의 연결 위치 숫자가 작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에칠기와 연결된 탄소를 1번 탄소로 가정했을 때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치환체 번호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1번 탄소니까 2번, 3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3개의 치환체 위치는 1번, 3번, 4번이 돼서 앞의 경우 프로필이 1번, 메칠이 2번,
에틸이 4번 갖는 경우보다 숫자가 더 크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프로필기가 연결된 탄소가 1번 탄소고 이걸 1번 탄소로 해서 이름을 붙여 나가야 됩니다. 자, 오른쪽 예를 보면 사이클로펜탄에 메칠기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3개의 치환체에 연결되는 탄소의 위치 번호가 작게 되려면 이 2개가 붙어 있는 걸 1번 탄소로 보고 그러면 이게 2번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숫자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물의 이름은 1번에 2개, 2번에 하나니까 1,1,2 그 다음에 3개의 메칠, 트라이 메칠 그 다음에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은 사이클로펜탄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나요? 앞에서 배웠던 명명법 룰을 기초로 해서 문제 16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풀이는 없습니다. 16번에 C, D번을 보시면 사슬형 알칸인데 이렇게 뼈대 구조로 표시해 놨습니다. 유교학 책에는 이런 식으로 뼈대 구조로 본문이나 특히 연습 문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제 수업에서는 과제나 시험 볼 때 절대로 이렇게 뼈대 구조를 쓰시면 안 됩니다. 3.4절 알킬 할라이드의 명명법입니다. 알킬 할라이드는 알칸의 하나의 수소가 할로겐 원자로 치환된 형태로, 즉 알킬 그룹과 할로겐이 결합한 형태로 화학 그룹군으로 표시할 때는 RX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탄소 할로겐 원자 간의 극성 공유 결합을 갖는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알킬 할라이드는 커먼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우는데 커먼 이름에서는 결합하고 있는 알킬 그룹 이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할로겐을 나타내는 이름이 오는데 할로겐 원자의 이름 INE로 끝나는 이름을 IDE로 바꿔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커먼 이름의 예를 보시면 CH3Cl 같은 경우에 결합하고 있는 메칠 그룹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뒤에 클로린이 끝에 바뀌어서 클로라이드. 그래서 이 CH3Cl의 커먼 이름은 메칠 클로라이드가 됩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그 아이오다인하고 결합된 게 아이소프로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킬 그룹 이름 아이소프로필 쓰고 아이오다인 뒤에를 IDE로 바꿔서 아이오다이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아이소프로필 아이오다이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IU팩의 체계적인 이름에서는 이 할로겐 원자를 앞에서 격가지와 같은 개념으로 치환체로 간주해서 해당 치환체의 접두사를 즉 F는 플로로, Cl은 클로로, Br은 브로모, I는 아이오도 이 접두사를 페어런스 사슬 이름 앞에 씁니다. 그래서 할로 알칸 형태의 이름을 갖는 게 IU팩의 체계적인 이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CH3 같은 게 IU팩 시스테매틱의 이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 CL이 치환체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옵니다. 그래서 CL 치환체 이름에 해당하는 클로로가 오고 그 다음에 탄소 하나짜리가 이제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이 되죠. 그래서 클로로 메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예를 보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세 개가 하나로 연결이 돼서 프로판이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이 되고 이 I의 치환체 이름 아이오도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붙은 위치를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2번 탄소에 붙었죠. 그래서 이 아이오도 프로판이 IU팩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은 알킬 할라이드의 커먼 이름과 IU팩 이름 둘 다 적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C번하고 D번을 잠깐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렵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이 한번
이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C번의 커먼 이름은 사이클로헥실 브로마이드가 되고 IUPAC 이름은 브로모 사이클로헥산 이렇게 됩니다. D번도 앞에서 얘와 비슷하듯이 커먼 이름은 아이소프로필 플로라이드, 그 다음에 IUPAC 이름은 2플로로프로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3.5절은 알킬 할라이드 RX, 알코올, ROH, 그리고 아민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알킬 할라이드는 1차, 2차, 3차 알킬 할라이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이 할로겐 원자가 1차 탄소하고 결합하고 있으면 1차 알킬 할라이드, 2차 탄소하고 결합하고 있으면 2차 알킬 할라이드, 3차 탄소하고 결합하고 있으면 3차 알킬 할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아래 예를 보시면 맨 왼쪽은 이 할로겐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게 요 왼쪽에 CH2인데 알킬 그룹하고 결합했다는 소리는 탄소하고 결합했다는 소리니까 요 CH2의 이 탄소는 다른 탄소 하나하고 지금 결합하고 있어서 1차 탄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알킬 할라이드는 1차 프라이머리 알킬 할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알킬 할라이드를 보면 이 Br하고 결합한 이 탄소는 양쪽의 알킬 그룹, 즉 두 개의 탄소하고 결합하고 있어서 2차 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알킬 할라이드는 세컨더리, 2차 알킬 할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이 Br하고 결합하고 있는 게 이 탄소가 3차 탄소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알킬 할라이드는 터시어리 3차 알킬 할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알코올의 분류도 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알코올은 OH 그룹이 붙어 있는 탄소가 1차 탄소면 1차 알코올, 2차 탄소면 2차 알코올, 3차 탄소면 3차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왼쪽은 OH가 결합한 이 CH2가 1차 탄소여서 왼쪽의 알코올은 프라이머리 1차 알코올이 되고 가운데 있는 알코올은 그 OH가 결합한 이 CH 탄소가 두 개의 알킬기, 즉 두 개의 탄소하고 결합하고 있어서 2차 탄소.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알코올은 세컨더리 2차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알코올은 이 OH 그룹이 3차 탄소하고 결합하고 있으니까 터시어리, 즉 3차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자, 아민도 프라이머리 1차, 세컨더리 2차, 터시어리 3차 아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민에 있는 질소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알킬 그룹이 한 개면 1차 아민, 그 질소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 알킬 그룹이 두 개면 2차 아민, 그 질소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 알킬 그룹이 3개면 3차 아민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1차 아민은 아민의 질소 원자가 알킬 그룹 하나하고 결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아민은 그 질소 원자가 두 개의 알킬 그룹하고 결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차 아민은 질소 원자가 3개의 알킬 그룹하고 결합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알킬 할라이드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의 경우에는 각각 이 할로겐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탄소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고,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이 OH 그룹이 이 결합하고 있는 탄소가 몇 차 탄소냐로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알킬 할라이드는 이 CL이 결합한 탄소가 알킬 그룹 3개를 갖고 있어요. 즉 3차여서 이 가운데 있는 물질은 3차 알킬 할라이드에 해당했고, 오른쪽에 있는 알코올도 그 OH하고 결합된 그 탄소가 3차 탄소였기 때문에 3차 알코올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했지만, 그와 반해서 아민을 분류할 때는 아민의 질소 원자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알킬 그룹이 몇 개냐에 따라서 1차, 2차, 3차가 결정되는 거라서, 자, 왼쪽에 예를 보시면 이때 아민에 있는 질소 원자는 3차 탄소하고 결합되어 있지만 전체로 보면 하나의 알킬 그룹이기 때문에 이 왼쪽의 아민은 3차 아민이 아니라 1차 아민에 해당합니다.
자, 보충으로 알코올의 명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의 커먼 이름은 알코올의 OH 그룹과 결합되어 있는 알킬 그룹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뒤에 알코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맨 왼쪽 알코올은 여기 에칠 그룹이니까 에칠 알코올.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보시면 이 OH랑 결합된 게 아이소프로필 그룹이니까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OH가 결합된 알킬 그룹이 아이소뷰틸이니까 아이소뷰틸 알코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알코올의 IUPAC 이름은 그 알코올의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 이름 끝에 E자를 OL로 바꿔서 명명을 합니다. 필요할 경우 그 OH 그룹이 그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의 어느 탄소 위치에 붙어 있느냐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가운데 거는 탄소가 2개짜리였으니까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은 에탄이 되고 에탄 끝에 E 대신 OL로 바꿔서 에탄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예를 보시면 OH가 붙어 있는 사슬의 탄소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펜탄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OH가 어디 붙느냐에 따라서 이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OH가 붙은 탄소 위치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이기 때문에 3펜타놀 또는 이 3자가 알코올의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3을 알코올을 가리키는 그 앞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펜탄 3올, 펜탄 3올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3펜타놀 같은 경우에는 OH 위치가 여러 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OH 그룹에 붙어 있는 이 탄소의 위치를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왼쪽 탄소나 오른쪽 탄소에 OH 그룹이 가서 붙더라도 항상 1번 위치가 되기 때문에 탄소 위치를 가리키는 숫자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킬 그룹과 할로겐 원자 같은 치환체의 이름은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 앞쪽에 이제 위치하는데 그에 반해서 펑셔널 그룹의 이름은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 이름 뒤쪽에 오게 됩니다. 펑셔널 그룹도 치환체랑 마찬가지로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에 연결되는 탄소 위치의 번호가 가장 작은 번호를 갖도록 정해줘야 됩니다. 아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OH 그룹이 연결되어 있는 사슬이 길이가 1, 2, 3, 4 보니까 뷰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OH가 붙어 있으니까 뒤가 바뀌어서 뷰탄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OH가 붙은 위치를 가장 작은 번호가 되도록 정해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탄소가 1번 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그래서 이 화합물의 이름은 2뷰탄올 또는 뷰탄 2올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알코올을 보시면 OH가 결합한 사슬 중 길이가 제일 긴 게 1, 2, 3, 4,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탄올이 되겠고 OH 연결 탄소 위치를 가장 작게 하려면 오른쪽의 탄소가 1번 탄소가 되고 에칠 그룹에 연결된 탄소의 위치는 2번 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의 이름은 2에칠 1펜탄올 또는 2에칠 펜탄 1올이 되겠습니다. 화합물이 펑셔널 그룹과 치환체를 둘 다 갖고 있을 경우에는 치환체보다는 펑셔널 그룹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펑셔널 그룹이 붙은 연결 탄소 위치를 더 작게 해줘야 됩니다. 아래 왼쪽 예를 한번 보면 이 물질은 지금 OH라는 펑셔널 그룹과 Br이라는 할로겐 원자 치환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치환체보다는 이 펑셔널 그룹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OH가 연결된 탄소 위치 번호가 작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왼쪽 탄소가 1번이 되고 그래서 1, 2, 3번이 돼서 OH가 1번 탄소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r이 3번 탄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의 이름은 3브로모 1펜타놀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거는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이 1, 2, 3, 4, 5보니까 펜탄이 되겠고, OH가 붙어 있으니까 펜타놀이 되겠고, OH랑 연결된 탄소 번호가 작게 오르면 오른쪽 탄소가 1번 탄소여야 합니다. 그래서 1, 2, 2번에 OH, 그다음에 3, 4, 4번에 메칠 그룹 2개. 그래서 이 화합물의 이름은 4,4 다이메칠 2펜탄올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 경우는 OH 위치가 왼쪽부터 카운트 하나, 오른쪽부터 카운트 하나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나머지 치환체의 연결탄소 위치가 작게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자, 가운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OH하고 연결된 사슬의 길이가 탄소가 7개짜리니까 헵탄. 그 다음에 OH가 붙었으니까 헵탄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OH의 탄소 연결 위치를 보면 왼쪽 탄소로부터 카운트 하나, 오른쪽 탄소로부터 카운트 하나, 4번 위치에 옵니다. 따라서 나머지 치환체인 이 메칠 그룹의 연결 탄소 위치가 작게 와야 되니까 오른쪽 탄소가 1번 탄소가 돼서 1, 2, 2번 위치에 메칠 그룹이 연결이 되고 3, 4, 4번 위치에 OH 그룹이 연결이 되니까 이 화합물의 이름은 2메칠 4헵탄올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서의 명명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먼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는 산소 원자가 2개의 알킬 그룹하고 결합하고 있어서 2개의 알킬 그룹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서라는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첫 번째 예를 보시면 이 이서의 산소 원자가 하나는 메칠 그룹, 하나는 에칠 그룹하고 결합되어 있는데 자, 알파벳 순으로 써서 에칠 먼저 쓰고 그 다음 메칠, 그 다음 이서. 그래서 에칠, 메칠, 이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에칠 그룹이 2개니까 그냥 다이 에셀 이서 하면 되고 세 번째 예를 보시면 산소 원자에 붙어있는 알킬 그룹을 보면 왼쪽에는 아이소뷰틸 그룹이 붙어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터시어리 뷰틸 그룹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알킬 그룹 이름을 이제 알파벳 순으로 써야 되는데 알킬 그룹 앞에 오는 터시어리나 세컨더리 이런 이름들은 알파벳 순서를 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랬고 아이소 그룹이 아이소는 알파벳 순서를 정할 때 포함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면 터시어리 뷰틸이 앞쪽에 오고 그 다음에 아이소뷰틸이 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터트뷰틸, 아이소뷰틸, 이서가 됩니다. 아래 오른쪽 예를 보시면 산소 원자가 왼쪽에는 아이소펜틸,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사이클로헥실 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로, 아이소 다 이 알파벳 순서 정할 때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합물의 이름은 사이클로헥실이 앞에 오고 아이소펜틸이 뒤에 와서 사이클로헥실, 아이소펜틸, 이서가 되겠습니다. 이서의 IUPAC 시스테매틱한 이름은 어떻게 짓냐 하면 이서의 2개의 알킬 그룹 중 연속적으로 긴 사슬을 갖고 있는 알킬 그룹이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 이름, 알칸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RO 그룹 이름을 치환체 이름으로 해서 그 앞쪽에 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RO 그룹의 이름은 알킬 그룹 YL 대신 이 산소가 붙었기 때문에 옥시란 말을 붙여서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그 알킬 그룹하고 알콕시 그룹의 이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O 그룹은 어떻게 이름 붙이냐면 여기 산소가 붙었기 때문에 알킬 그룹의 YL 대신 이 산소를 가리키는 옥시란 말로 바꿔서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CH3는 메실, 그 다음에 CH3O가 붙으면 메속시, 그 다음에 여기 CH3, CH2는 에실, 그런데 여기에 산소가 하나 더 붙으면 요거는 에속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메속시, 에속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아이소프로폭시. 그 다음에 맨 오른쪽 거는 터트 뷰틸에다가 여기 산소가 붙어 있으니까 터트 뷰톡지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서의 아이유팩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서를 보시면 산소 원자가 하나는 메칠기, 하나는 뷰틸기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더 긴 뷰틸기가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이 돼서 뷰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OCH3가 이 치환체 이름으로서 앞에 나오게 됩니다. 치환체가 연결되는 탄소의 위치를 가능하면 번호 작게 해서 붙여줘야 되니까 왼쪽이 1번 탄소가 되고 2번 위치에서 이 OCH3 즉 메속시 그룹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합물의 이름은 2메속시 뷰탄이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보시면 이서의 산소 원자가 오른쪽에는 에칠 그룹하고 연결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전체 6개짜리 탄소하고 결합되어 있지만 연속적으로 긴 걸 찾아보면 5개짜리니까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 이름은 펜탄이 되고 CH3 그룹은 치환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치환체 2개를 갖게 됩니다. 즉 하나는 메칠기, 하나는 이 에속시 그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치환체 2개가 알파벳 순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메칠기보다는 에속시 그룹이 먼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2개의 치환체가 연결된 탄소 위치에 번호가 작게 와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오른쪽이 1번 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에속시 그룹이 연결이 되어 있고 2번, 3번에 메칠 그룹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의 이름은 1에속시 3메칠 펜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를 보시면 왼쪽에 이소 그룹, 오른쪽에 이소 그룹이 있는데 둘 다 뷰틸 그룹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뷰틸 그룹이 가장 긴 사슬이 됩니다. 그래서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 이름, 뷰탄 이름을 갖게 되고 이 양쪽에 아이소프로폭시라는 이 그룹이 치환체 형태로 앞에 이름이 오게 됩니다. 1번 탄소에 아이소프로폭시기가 연결되어 있고 4번 탄소에도 아이소프로폭시가 연결이 된 꼴이 돼서 이 화합물의 이름은 1,4 다이 아이소프로폭시 뷰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민의 명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민의 커먼 이름은 어떻게 붙이냐 하면 아민의 질소 원자와 결합한 알킬 그룹의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하면 되고 한 단어로 사용을 해서 씁니다. 첫 번째 예를 보면 CH3NH2 이 경우에는 알킬 그룹이 하나죠. 1차 아민이고 알킬 그룹이 하나니까 메칠 아민. 두 번째 예를 보시면 질소 원자가 2개의 알킬기하고 연결되어 있어 2차 아민이 됩니다. 연결된 2개의 알킬 그룹 이름은 하나는 메칠, 하나는 프로필이니까 알파벳 순으로 쓰면 메칠, 프로필, 아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오른쪽 마지막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아민의 질소 원자가 3개의 알킬 그룹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3차 아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연결된 알킬을 보면 메칠, 에칠, 프로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쓰면 에칠, 메칠, 프로필, 아민이 되고 다 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아민의 아이유팩 시스테매틱 이름은 아민의 질소 원자와 결합한 알킬기 중 연속된 탄소의 길이가 가장 긴 알킬기가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이 되고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 이름의 뒤에 E자를 빼고 펑셔널 그룹을 가리키는 아민이란 말을 그 뒤에 연결해서 씁니다. 아민의 질소 원자가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에 연결되어 있는 탄소 위치 번호가 가장 작게 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질소 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추가의 알킬기가 있을 경우, 즉 2차, 3차 아민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알킬기의 이름은 질소 원자가 연결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 알파벳 대문자 N을 기울임체로 연결해서 해당 알킬기 이름 앞에 씁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민은 1차 아민으로 질소 원자가
뷰틸기 하나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뷰틸기가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 즉 뷰탄이 되고 이 화합물의 뒤에 이름은 뷰탄아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소 원자가 연결된 탄소 위치를 가장 작게 해줘야 되니까 오른쪽 탄소가 1번 탄소가 돼서 이 화합물의 이름은 1뷰탄아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는 아민이 연결된 탄소 위치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 아민과 더 가까이 쓰기 위해서 뷰탄 1아민, 뷰탄 1아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민은 2차 아민으로 질소 원자 하나는 에칠 그룹하고 하나는 탄소 6개짜리 헥실 그룹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6개짜리가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 즉 헥산이 되고 뒤에 아민을 붙여서 뒤에 이름은 헥산 아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민이 연결된 하이드로카본의 탄소 위치가 작은 번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왼쪽 탄소가 1번 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1, 2, 3 그래서 3 헥산아민이 되고 이제 에칠 그룹은 이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이 아니라 질소 원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질소 원자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 이탈릭 대문자 N 하이펀 H 이렇게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의 전체 이름은 N 하이펀 H 3헥산아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민을 보시면 3차 아민이 돼서 이 질소 원자가 메칠, 에칠, 프로필 3개의 알킬 그룹과 지금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프로필기가 제일 길기 때문에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은 프로판이 되고 그래서 이 아민의 이름은 프로판아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소 원자가 연결된 탄소 위치는 1번으로 할 수 있으니까 1프로판아민이 되고 나머지 에칠 그룹과 메칠 그룹은 질소 원자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N-에칠, N-메칠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의 전체 이름은 N-에칠, N-메칠 1프로판아민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를 보시면 이것도 3차 아민인데 질소 원자는 2개는 메칠 그룹과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탄소 길이가 5개짜리 펜틸 그룹과 되어 있어서 이 화합물의 뒤에 이름은 펜탄아민이 되겠습니다. 이 질소가 연결된 탄소 위치 번호 작게 하려면 오른쪽 탄소를 1번으로 해서 1번, 2번 내서 2번 위치에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화합물의 뒤에 이름은 2펜탄아민이 되고 메칠기 2개는 질소 원자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N, 다이메칠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Br 원자는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 위치가 1, 2, 3, 4번 위치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의 전체 이름은 4브로모 N, 다이메칠 2펜탄아민이 되겠습니다. 이 5번째 아민은 2차 아민인데 앞에서 배웠던 그런 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을 지어보고 아래와 같은 이름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킬 할라이드, 이서, 알콜, 아민의 명명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들 화합물의 커먼 이름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됩니다. 알킬 할라이드, 이서, 알콜, 그 다음에 아민 모두 다 결합하고 있는 알킬 그룹 이름을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알킬 할라이드는 뒤에 할라이드, 이서는 뒤에 이서, 알콜은 뒤에 알콜, 그 다음에 아민은 아민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 화합물들은 커먼 이름을 붙이는 룰이 같다고 볼 수 있죠. 자, 시스테마틱 이름에서는 알킬 할라이드에서의 그 할로겐 원자 그리고 이서 그룹에서 짧은 알콜 그룹을 갖고 있는 알콕시 그룹은 치환체로 간주가 돼서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 앞쪽에 이제 붙여서 쓰고 그 다음에 알콜과 아민은 펑셔널 그룹으로 간주해서 알콜 그룹은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 이름 뒤에 OL을 붙여서 쓰고 아민은 페어런스 하이드로카본 뒤에 아민이란 말을 붙여서 쓰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알킬 할라이드, 이서, 알콜,
아민 화합물에 대한 명명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명명법들은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화합물의 이름과 화학 구조를 잘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셔야 됩니다. 자, 알킬 할라이드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CX 결합은 탄소의 오비탈과 할로겐의 sp3 오비탈이 숲끼리 만나서 형성된 시그마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겐 할라이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로겐의 크기 커지면 탄소하고 X 간의 결합 길이는 길어지고 오비탈이 겹치는 부분에서의 이 할로겐의 전자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결합은 약해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C하고 X 결합을 보시면 할로겐의 원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합 길이는 길어지고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코올의 산소 원자는 sp3 혼성 궤도함수를 갖고 그 중에 두 개는 각각 한 쌍씩의 비공유 전자쌍을 채워넣고 나머지 두 개 sp3 결합은 하나는 알킬 그룹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소하고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알코올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맵을 찍어보면 산소 원자 중심으로 이 빨간색 부분, 즉 전자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수소 원자 부분을 보면 파란색 부분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소 원자 주변에는 산소 원자에게 공유 전자쌍을 좀 더 뺏겨서 전자가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서의 산소 원자도 sp3 혼성 궤도 함수를 갖고 있고 sp3 오비탈 두 개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씩 들어가 있고 나머지 두 개 sp3 혼성 궤도 함수는 두 개의 알킬 그룹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서의 엘렉트로스태틱 포텐셜 맵을 보면 산소 원자 주변에 전자가 많은 걸 역시 확인할 수 있고 알킬 그룹 주변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서 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민은 1차 아민, 2차 아민, 3차 아민 모두 질소는 sp3 혼성 궤도 함수를 갖고 있고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습니다. 1차 아민, 2차 아민, 3차 아민 모두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맵을 보면 다 비슷한 형태로 질소 원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전자 분포가 좀 많은 편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옅은 초록색, 전체적으로 전자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의 제목은 Non-covalent Interac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비공유성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Non-covalent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원자들이 분자를 형성할 때 원자 간의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것에 비해서 비공유성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분자와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Non-covalent란 말에 큰 의미는 두시지 마시고 3.7절은 유기화합물의 분자 간의 인터랙션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걸 살펴보는 섹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기화합물에서 이러한 분자 간의 인터랙션은 그 화합물의 물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3.7절에서 분자들 간에 어떤 인터랙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기화합물의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론적으로 근사치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분자 간의 인력이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은 화합물의 끓는 점 또는 녹는 점을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은 액체 상태에서 주변의 여러 분자와의 상호적인 인력에 의해서 묶여있던 분자가 이러한 주위의 인력을 모두 떨쳐버리고 이겨내고 독립분자로 탈출하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가능한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끓는 점은 분자 간의 인력 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합물들의 끓는 점을 비교하는 것은
그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됩니다. 만일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면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고, 반면에 그 인력이 상대적으로 작다면 끓는 점이 낮을 것입니다.